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식에서 양자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기간에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에도 결국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분명하게 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어서 어쩌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것도 양자 컴퓨터 간다더니 말바꾸네 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양자 컴퓨터는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서 왜 양자 컴퓨터가 조정을 줄 수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이 양자 컴퓨터를 왜 그럼에도 길게 가져가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영역이 분명히 말씀드린 게 당장에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GTC 2025가 이제 제일 최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3월까지는 어떤 이슈가 나와주기 전에는 양자 컴퓨터의 강한 상승 랠리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부분이 더 하락 낙폭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시장에 오늘자 기준으로서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하락 이유도 뭐였냐고 하면요, 사실상의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트코인을 언급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와주고, 그 여파로 알트코인까지 함께 하락이 나와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비트코인의 신고가는 1억 5천을 넘기고 1억 6천을 넘겼다, 이런 신고가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을 민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올라갔던 게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뭐다? 자, 보면 알겠지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패권 경쟁 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양자 이니셔티브 2.0 선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엄청난 투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뭐예요?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11월, 12월까지 거쳐가면서 양자 관련 섹터들의 강한 상승이 나와줬던 거고, 다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이 단기적인 하방 포지션이 나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일단은 뭐예요?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하방 악력은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뭐예요? 지금 내가 사야 되는 이 가격이라는 저가 매수의 가격을 제가 잡아드렸죠.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삼아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사실상 비트코인이나 양자 컴퓨터나 뭐 이런 다른 섹터들이 하방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시장 자체를 불안정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그리고 결국 양자 컴퓨터도 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시장 자체가 어쨌든 하방,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하방으로서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환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취임식과 함께 이제 현 대통령이 되었죠. 환율은 오히려 조정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뭐까지 나오고 있느냐, 이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100여 개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할 거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몇 가지 제가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지금 속보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든지, 또 새로운 거에 서명했다든지, 이런 것들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일단 그 취임식에서 밝혔지만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재선포하면서 미국을 위한 모두 다 갈아엎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했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뭐를 위해서냐고 하면요. 어쨌든 미국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다 보니까 뭐 한다? 현재 인플레이션 위기는 정부 과다 지출과 에너지 폭등 때문이라면서 국가 에너지 비상상태를 선포해 석유 등에 대한 시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현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이 뭐를 위한 거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건 뭐가 된다? 우리가 과거 이제 그 환율 급등의 원인이었던 게 뭐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잡히지 않고 미국의 경기가 너무 강건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은 향후 뭐가 될 확률도 크다? 금리 인하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나 이게 환율 안정화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으로서 연계될 수도 있겠죠. 실질적인 과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고 이제 금리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은 사실상 어떤 흐름을 이어갔느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었을 때 취임까지는 환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다가 이제 1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다이렉트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히려 이런 환율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예요? 시장에서도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오히려 무너졌던 시장이 증시의 강한 상방으로 연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해외 증시가 되었든지 국내 증시가 되었든지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떤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양자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최근에도 밝혔던 게 있습니다. 나의 목표는 뭐다? 나의 목표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원한다라고 지금 1월 19일자 뉴스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 아무도 모르는데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다라고 제가 이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재건밖에 없겠죠. 종전이 이어지면 재건으로 연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지금 뭘 진행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드디어 가자 전쟁이 휴전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물론 휴전이란 건 전쟁의 끝은 아니에요. 어쨌든 악재가 소멸이 되어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삐그덕 빠그라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거를 이끌고 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 김정은조차 뭐한다? 푸틴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추가적인 파병 않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1월 19일에 이 뉴스가 나오고 1월 20일에는 어떤 뉴스가 나와요? 푸틴이 이제 우리는 이제 평화 협정을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정말로 뭐가 돼요? 이제는 종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건주들에 대한 이 세기를 박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통의 이 재건이라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뜨긴 했지만 애초에 원래 재건 수혜주의 대표적인 게 뭐다? 북한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길 원하느냐,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이런 회담을 원한다라는 이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100일 이내 뭐 하겠다? 소식통에 따르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에게 방중 의사를 밝혔고 100일 내 방중은 지난 1기 때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관세 위협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게 2017년도에도 똑같았어요. 2017년도에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있었습니까? 17년, 18년 넘어서 무역전쟁. 이 당시에도 무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이 넘어가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이제 무역 협정을 핑계로
뭐 하기 시작했느냐? 이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중국에 방문해서 뭐 했다? 1시간 30분 동안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이할 수 없다 얘기 나오죠. 그래서 17년도 말이 넘어가고 18년도부터 여러분들 뭐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남북경협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었어요. 북한과의 우호 모드.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상무 뭐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측이 협조 자세를 취하는 배경에 대해 미국 뭐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무역 전쟁에서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중국이 내어줬던 게 뭐다? 북한이었다는 거. 그래서 17년도 말에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일 때 중국을 방문을 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런 북한에 대한 문제 해결 논의 끝내고 뭐 북한과 맨날 죽이네 마네 서로 하다가 갑자기 18년도 1월 2월 넘어서가지고 갑자기 우리는 친구하면서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예요? 이번에도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거는 이 무역이라는 걸 빌미로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야망이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면은 북한과의 우호 모드를 끌어낼 확률이 굉장히 또 크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뉴스가 있었던 게 뭐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직접 만날 것이다 라는 뉴스가 1월 19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양에 가거나 워싱턴 DC로 초대하거나 혹은 둘 다거나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를 본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속보가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 백악관 오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시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된다. 북한과의 또 무드가 조성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현재 트럼프 정권에서 봐야 되는 거는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제일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양자 컴퓨터도 결국에 지금 발언을 하지 않아서 밀리는 것 같음에도 결국에 양자 컴퓨터도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또 속보가 나온 게 이거죠. 트럼프 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3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 하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보면은 이 인공지능 행정명령이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가 안정과 윤리성이 보장돼야 된다. 두 번째가 국가안보 및 국제협력이다. 세 번째가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다. 네 번째가 뭐 준비, 혁신 지원, 대중 참여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6가지의 골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그냥 이거는 행정명령이라고 해놓고 뭐다? 그냥 AI 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머스크 CEO와 약속했던 게 뭐였어요? 이제 AI 규제를 대거 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규제를 대거 행정명령을 철회함으로써 AI 규제를 대거 풀었고요. 그럼 여기서 뭐 하겠다? 완전 자율주행에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거는 머스크 CEO가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만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정 규제 철회 중에서 AI 규제를 풀었다는 거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되는 섹터의 강한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서 양자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를 보면은 양자 컴퓨터의 영역은 뭐 한다? IOQ가 이미 CES에서 뭘 하기로 했습니까? 현대차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만큼 이제는 양자의 영역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다. 큐보트, 로봇으로도 들어가게 되고요. 드론으로도 들어가게 되고요.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양자 컴퓨터의 영역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흐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애초에 자율주행을 눈앞에 두고 자율주행을 위한 AI 규제 철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규제 철회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보안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보안 관련되어 있는 양자 보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게 뭐다? 이제 아이온큐라든지 실스크라든지 아키퀀텀 이 세 가지 종목을 조정이 줄 때 매수해 보면은 좋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제가 그 앞서 영상에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움직인 게 라닉스가 있어요. 라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엮이는데 최근 양자보안칩 기술로 009 국방 산업계 선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책과제 이제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반사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 찍고 하방 밀리고 지금 한 3,000원대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3,500에서 3,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 잘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시세 차익 노릴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